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보고서가 꽤 좋게 나왔습니다. 위쪽은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를 나타낸 것이고 아래쪽은 미국의 실업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예상치인 25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52만 8천 명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나왔고요. 최근 몇 달간 수치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숫자를 기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더욱더 좋게 나왔습니다. 팬데믹 이후 실업률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4%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실업률을 딱 까보니까 오히려 3.5% 수준으로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버렸습니다. 미국이 2개 분기 연속 GDP 역성장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미국의 고용 호조가 나와버렸습니다.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면 무슨 일이 발생될까요? 경기 침체일 줄 알았었던 미국이 오히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경제가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더욱더 강하게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 그 다음날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용지표 호조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래서 다음 연준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 시나리오 확률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달 연준회의에서는 잠깐 쉬어가는 식으로 7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경제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굳이 금리 인상을 멈출 필요가 없다. 더욱더 가속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더욱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드 랜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인플레가 높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경제 지표가 굳건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더욱더 불타오를 거야. 주식이 더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에는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하드 랜딩 가능성을 높이면서 미국 경제를 파괴할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으로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파 연준 의원 중 한 명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8월 3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8월 3일은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전입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2.5%인데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1.5% 정도 금리를 더 올려서 금리를 4% 채워야 된다. 강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빠르게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지금 미국의 고용 상태가 좋기 때문에 강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연준 위원들이 올해는 다들 3%대 초반 정도 금리 타겟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만 나홀로 4%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이 잘 나왔기 때문에 4% 금리 인상에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4%까지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남은 연준 회의가 몇 번 없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긴급 연준회의를 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켓워치 기사에 따르면 8월 달에 긴급 연준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조짐이 없다면 긴급하게 연준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7월 달에 연준회의, 7월 26일, 27일 이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때 75bp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됐었죠. 그리고 2달 정도 연준회의가 없습니다. 다음 연준회의는 9월 20일, 21일 이때 열리게 됩니다. 참고로 8월 달에는 연준회의가 없고 그 대신에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너무 높은데 고용 지표마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경제를 잠깐 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긴급 연준회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8월 10일에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에너지 가격과 음식료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가 평소와 비슷한 수준 혹은 더 높게 나온 경우에는 긴급 연준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Ahead of Wednesday's
Fed Rate Decision. 수요일에 연준의 금리 결정에 앞서서 미국의 3대 지수는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수요일날 무슨 결정을 하죠? 제가 기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다가오는 수요일에 미국의 CPI가 발표되기 때문에 만약에 CPI가 높게 나오면 미국이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수요일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고용 지표가 매우 좋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2년물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차트이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좋아서 경제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에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2년물 국채금리 역시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의 전 고점이 3.5% 수준인데요. 지금 3.23%까지 올라가면서 전 고점에 거의 다다른 상황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이 좀 더 가열차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화폐인 달러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장대 양봉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요 며칠 들어 달러 인덱스가 바닥을 다지면서 위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5월 말 6월 초에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지는 패턴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이 역시 앞으로 금리 인상 확률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높이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9월달 연준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요. 왼쪽이 50bp 인상 확률, 오른쪽이 75bp 인상 확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50bp와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각각 72대 28로서 50bp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고용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이 비율은 32대 68로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제 지표가 좋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WTI 국제유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잘 나온 직후 WTI 국제유가는 잠시 90달러를 넘긴 했었지만 이내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89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TI 국제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상태인데요.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으면은 원유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제유가를 하락시키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푸틴이 약간은 완화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도 꽤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도 살기 위해서 약간 부드러운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곡물 항구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암묵적으로 승인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국제유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란과의 핵 합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과의 핵 협상이 잘 진행이 되면 이란의 막대한 양의 원유가 글로벌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원유의 공급 증가로서 국제유가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국제유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국제유가는 진정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가 높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을 것이다. 이로 인해서 연준은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10일 수요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전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8%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 연준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를 살펴보면 과연 소비자 물가지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게 나올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미국의 인플레가 생각보다 높다. 이러한 것에 상당한 컨센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긴급 금리 인상까지는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내년도 금리 인하 이런 것은 거의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더욱더 가열차게 올릴 가능성을 우리는 좀 더 열어두면서 시장에 약간 떨어져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다 건너 영국에서도 빅스택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의 신호탄을 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